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또 국가 적용 사례,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제1차 스마트 휴먼테크 정책 포럼인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스마트 휴먼테크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 배영훈 회장의 개회사로 포럼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왜 이러한 포럼을 만들었냐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스마트 시티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저와 비슷하게 아마 세상적으로 알고 계실 상황인데. 배 회장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건이 되었다며 협회 초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지만 협회장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노력했다고 밝혔는데요. 포럼을 연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국가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고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위한 협회의 시작점에 함께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개념의 사업인지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영훈 회장은 각 국가 환경에 따라 스마트 시티의 정의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때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은 국가가 주도했지만 이제는 민간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을 도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구로구청 스마트 도시과 김성호 팀장은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구로구는 다른 자치구와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프라 기반 로라 자가 통신망을 관내에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안심 서비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 등의 스마트 시티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창의적인 주민주도 플랫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2019년 핵심 추진 사업에 있어 전략계획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배 회장은 세계적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신흥국가 또한 공공주도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스마트시티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인프라가 우수한 점이 현재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하기에 좋은 시기임을 시사했는데요. 해외 수주 금융 지원 강화,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전방위 수주 노력 강화를 함으로써 국가 추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 수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때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배영훈 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때 아무래도 예산이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의 예산이 나온다거나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어려움이 있나요? 네. 지금 정부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자금의 집행이 대기업하고 인프라 중심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규모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 협회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모여지고 솔루션들을 이제 국가에다가 보여지게 될 텐데 그때 다시 국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이든 국토부든 또는 과기부든 이러한 이제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 계획,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고 이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어떤 작은 부분도 있지만 인력과 또 그 인력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솔루션의 완성도가 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경우에도 좋은 제품이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야 시장이 열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우리가 어떤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좀 지도도 해주고 인증을 받아서 좋은 제품이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국가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당협회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였습니다. 국가 스마트 시티 핵심 기관 및 인물과의 유대가 강화된 사례를 통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한 회원은 해외 수출과 같은 큰 사례보다는 작은 지자체의 사례를 예로 든다면 협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고, 또 다른 회원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있어 건설 영역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실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때 건설 회사를 축으로 기술이 더해지는 현실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당협회 해외 진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였는데요. 스마트 시티 융합 동맹 네트워크, K스콘 담당자 유대 관계,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 등을 통한 전략 수립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회원들은 협회가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통해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는데요. 한 회원은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협회 가입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는 홍익대학교와 코리아 IT 타임스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하면서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뗀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 행복한 인간의 삶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전문가들과 기업들의 노력, 이제 시작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동차의 미래는 자율주행, 전동화다라는 말은 이제 새롭지 않죠. 그 트렌드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23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교통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연구위원은 첫 번째 강의에서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자동차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자율주행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강의도 있었는데요. LG경제연구원의 이승훈 책임연구위원은 프로그래머의 주입식 프로그램이 아닌 스스로 인지하고 학습해 배워나가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할 때의 판단, 보행자 판단 등 사람의 복잡한 사고력이 필요한 고도의 자율주행은 이런 학습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차현록 수석연구원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가변 아키텍처 기반의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이 플랫폼은 국산 경차 수준의 차체 강성을 확보하면서 차체의 크기와 형태, 배터리 용량, 모터 성능 등을 하나의 뼈대에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의 MQB, MEB 플랫폼, 토요타의 TNGA 등 해외 메이저 제조사들의 단일 플랫폼 사용 현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차현록 박사에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의 플랫폼 단순화 현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현대기아자동차의 그 플랫폼 모듈화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소나타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플랫폼이 굉장히 성숙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초강력
방판을 쓴다든지 또 그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해 준다든지 또 충돌에 대한 그런 그 보증을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도 조금은 아쉬운 게요. 이런 그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 소나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플랫폼 자체가 얼마나 넓은, 예를 들어서 이 폭스바겐이 말하고 있는 MQB나 또 여기쯤에 말하고 있는 MEB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기본 적용할 수 있는 가변될 수 있는 차종 자체가 뭐 15종 이상 됩니다. 근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인 MC넥스의 정영현 실장이 차량용 자율주행 카메라 및 시스템의 현황을 소개했고,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한창수 책임연구원은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와 차량 제어에 필요한 조향, 제동, 냉각, 에어컨 등에 대한 전동화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경제와 수소차의 현황을 울산대의 김준범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 나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왜 전기차인가, 자율주행차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가지 기술의 발전이 아닌 여러 기술의 융합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전력 수요, 자율주행 기술의 진화 등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을 덜 해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위해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의 현재와 미래, 완전한 탈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가족과 함께 골매골 명품마을에 놀러 왔는데요. 와보니까 자연 환경이 일단 너무 좋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또 건물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재밌게 잘 놀고 물놀이도 같이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교통뉴스 7월 넷째 주 퀴즈입니다. 스마트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국가 적용 사례,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제1차 스마트 휴먼테크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 스마트 휴먼테크 협회가 주관한 이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정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리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서울시 중랑구 유재성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